네,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팀장의 역량과 역할 이거 3편 나가야 되는데 조금 너무 좀 진지한 내용이 많아서 조금 수정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오늘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떻게 팀원들과 팀장, 저하고 팀원과 팀장 간에 윈윈 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 조회를 꼭 해요. 아침 조회를 꼭 해요. 아침 조회를 그러질 않아요. 아침 조회 할 말이 없어도 해요. 매일 하면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매일 하면 매일 할 말이 더 생기는 게, 이게 왜 친한 친구가 매일 만나면 할 말이 많듯이 가끔 만나는 친구는 어렵듯이 회의도 자주 하면 그거 익숙해지고 할 말이 많고 또 편안해져요. 회의 자체. 그리고 회의라기보다는 토론이죠. 그러니까 팀원들도 각자의 토론, 어제 했던 일들, 뭐 어디 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1편부터 쭉 이렇게 찍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1편부터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노하우죠. 물론 더 큰 노하우도 있어요. 유튜브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하나가 다 노하우라는 건 결론은 노하우가 너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노하우가 너무 많다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없다라고 표현도 가능해요. 너무 많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분야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면 사실 저는 없다 그래요. 어떻게 알려줘요 그거를. 어떤 친구는 그래요. 어디 가면 손님이 많으냐고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2005, 6년도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나 요즘처럼 뭐 카카오톡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물론 핸드폰은 010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016, 018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대로 광고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기본을 다지면 다른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와도 금방 익숙해져요. 윈윈 할 수 있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침 토론 시간에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 다음 주에는 그때 팀원들이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유 불문하고 한 사람당 2팀에서 3팀 정도를 손님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약간 강압적이었어요. 제 스타일이. 왜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요즘하고 조금 틀리는 분위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뭐 그건 팀장의 역량이니까. 팀장이 어떤 역량을 하느냐. 계약 잘 시켜주면 팀원들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팀장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아침 토론 시간에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으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열심히 뛰고 광고를 해야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화가 오고 또는 손님이 오고, 그래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이 계약을 한두 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지는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요, 목, 금이 전화가 와요. 또 여분의 전화들이 오고 방문회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금, 토, 일 이때쯤 노는 금, 토 이때쯤 계약이 나오죠. 일주일의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죽도록 일한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은 일하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스케줄은 항상 그랬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죽도록 일을 해라. 그래야 목금토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명에서 3팀, 2팀에서 3팀을 손님을 꼭 내방시켜야 할 때만 한 사람당 2팀에서 3팀이면 꽤 많은 인원이 내방이 돼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부터 데리고 게 아니라 화, 수, 목금부터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데리고 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2팀이나 3팀씩 데리고 오라니까 우리 이종 발음은 못하겠지만은 이종 이렇게 땡이란 부장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저랑 같이 근무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는 영업을 해서 손님을 데리고 오긴 와야 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발한 방법으로 저한테 손님을 갖다 내놨어요. 누굴 데리고 온지 아세요? 예. 자기 부인을 친구들하고 3명이서 이렇게 해서 손님처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뭐라 했냐면 절대 저희 팀장님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마라. 즉 당신도 내 와이프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손님처럼 와달라 해서 온 거예요. 자, 사실 제가 2팀이나 3팀 데리고 오라니까 억지로 온 거죠. 억지로. 그러면서 그 부장님께서는 팀장님 며칠 날 몇 시쯤에 한 팀이 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축하드린다 그러고 처음 방 4방이시네요. 정말 한 달 동안 그때 한 달이 넘었죠. 한 2달, 3달째 되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첫 4방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그분한테 축하했어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3명이 왔더라고요. 부장님의 사모님하고 친구, 지인들 2명하고 이렇게 왔는데 브리핑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이제 식사하고 오시는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이 진짜 손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분들을 계약을 시키려고 왜 계약을 잘 시키던 팀장님이니까 계약을 시키려고 엄청 제 수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을 못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고 싶네요. 근데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진짜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하고 싶다는 말이 들어요. 정말 하고 싶대요. 근데 왜 못 하시냐 물었어요. 하고 싶으면 그냥 10,000원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청약금으로 10,000원을 줬어요. 물론 그분들은 이거 뭐 받아갈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받고 원래 청약이 그 당시에 100,000원이었어요. 지금도 100,000원 같은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뭐 50,000원을 받든 100,000원을 받든 여러분 청약할 때 꼭 100,000원 주장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괜히 부담만 줘요 상대한테. 그래서 청약하면 해약내는 게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죠. 자기 돈이 100,00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유 내 돈 100,000원 찾아와야지 이게 강하게 뇌에 잡아요. 부담 없는 돈을 받는 게 최고예요. 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어쨌든 자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이뤘어요. 왜? 청약이라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의 팀원들은 손님을 데리고 와서 계약이 좀 났어요. 근데 그 부장님한테 내가 미안한 거예요. 부장님,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청약이 나왔는데 이게 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네요. 근데 그분도 뭐 그 다음날 그냥 이거 식사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장님 이거 돌려드리세요 하고 10,000원을 제가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아니에요. 전화 왔어요 자기한테도 그냥 그 팀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제가 밥 먹는데 보태면 돼요. 그러길래 아닙니다. 그냥 돌려드리세요 하고 돌려드렸어요. 근데 돌려주고 난 뒤에 이제 팀원들 회의가 끝나고 나갔는데 자기는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나 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팀장님이 설명하는 걸 정말 자기도 옆에서 제대로 들어보긴 처음이래요. 왜냐면 자기 손님이 없다 보니까 팀장님이 제대로 된 브리핑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남이 하는 거 이렇게 듣기는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짝 옆에 앉아서 들은 건 처음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참 많았대요. 또 정말 자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팀장님이 브리핑을 잘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맙죠 칭찬해 주니까. 그렇지만 저는 미안해했어요. 아유, 고생하셔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계약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팀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 왜 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냐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의 와이프라고. 그러니까 계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처음부터.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브리핑했기 때문에 얼마나 연습을 하고 온다 그러니까 준비를 했겠어요. 그 자기가 브리핑한 호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브리핑을 했죠. 근데 계약은 할 수가 없는 손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왜? 제 어떤 뭐랄까 에너지 이런 거에 좀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청약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10,000원씩 받아서 청약해가지고요 계약시킨 거 엄청납니다. 예. 저는 뭐 100만 원 이런 거 고소 안 해요. 자 그런데 그 부장님께서 나중에는 부장님이 참 잘하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서에 있는 예다인 같은 경우에는 예다인과 오피스텔이죠.
지압할 때 돈도 많이 버셨어요, 사실. 어쨌든 그 뒤로는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60대 중후반이 되시가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죠. 근데 팀원으로 늦깎이 영업생으로 들어온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팀원들이 자기 가짜 손님이라도 팀장한테 바쳐야 돼요. 그게 팀장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지만 짜고 하면 안 돼요. 훈련시킬 때 옆에서 들어야 돼요. 자기 가짜 손님을 넣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팀원은 열심히 들었어요.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또 가짜 손님 가끔씩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저는 나중에 그 현장 끝나고 난 뒤에 저도 실력이 월칠장 했지만은 팀원들 실력도 월칠장 했어요. 참 에피소드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팀의 화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팀장의 역할 아주 중요하고 또 팀원들의 역할도 팀장을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옆에 있는 팀원들도 자극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팀이요 몇 년간 유지가 됐냐면요. 사실은 부장님이 그만두는 한 십몇 년간을 저랑 같이 그 팀은 똘똘 뭉쳐서 다녔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부동산 차려서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제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그중 절반 이상은 10여 년을 같이 일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그분들이 이제 다 팀장으로 나갔든지 뭐 대행으로 나갔든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돈 잘 벌어요, 그 사람들. 네. 오늘 주제는 이 팀장과 팀원이 서로 협업을 하는데 서로가 각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팀원은 가짜 손님이라도 갖다 바쳐야 돼요. 가짜 손님을 갖다 바치는 게 왜 중요하냐? 본인도 들어볼 수 있지만은 또 브리핑하는 팀장님의 역량이라든가 그 에너지를 느끼게 돼요. 아침 회의 때 하면 팀장이 어떤 말을 하죠. 또는 A라는 팀원이 무슨 말을 하죠. 근데 어떻게 듣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파생이 되죠. 생각에서. 나는 저걸 가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토의의 아침 회의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침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는 거는 각자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다른 파생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상호간에 정말 윈윈이 돼요. 그래서 아침 회의나 토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오픈 공간에서 옆에 팀 있고 옆에 팀 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듣잖아요. 이러면 또 노하우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경쟁자들이죠, 옆 팀이. 그럴 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른 데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또 저희 팀만의 회의를 따로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게 함으로 해서 우리 팀만 독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팀 계약이 거의 매출에 조금 거짓말 좀 못하면 한 10분의 9 정도 됐어요. 전체 150명 매출에 우리 6, 7명이 올리는 매출이 한 90%가 됐어요. 그럼 돈 타갈 때만 일주일에 한 번씩 타갔는데 그 당시에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줬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현금을 그 당시에 돈 주던 사장님 기억나요? 불광동에 가면 팜스퀘어라고 있어요. 팜스퀘어 대행 사장님이 KY 김수영 사장님이 계세요. 제가 김수영 이름 명칭을 직접 밝힌 이유는 동의를 구했어요. 밝혀도 되느냐?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KY 김수영 사장님께서 투나의 대행 사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팜스퀘어 불광동 팜스퀘어 분양 끝나고 바로 이제 넘어왔어요. 부천 송내동 투나의 대행을 맡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 입문한 늦깎이 저도 팀장이었어요. 그때의 팀장님께서 그 대행 사장님 김수영 사장님께서 많이 후원해 줬어요. 계약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행에 옮기고 싶은 어떤 영업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은 그 중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들은 그 대행 사장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팀이 참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저는 현직에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제를 이야기하자면 대행을 거의 한 분양에서 80%는 대행을 한 것 같아요.
대행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럼 넌 현직에서 안 뛰었잖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대행을 했지만은 현직에 항상 일하는 대행 사장이었어요. 제가 인원이 최고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이런 작은 생각할 때는 또 좀 적고 왜냐하면 분양이 그렇잖아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건 현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대행도 마찬가지 현장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뭐 모집할 수도 있고 또 대행 현장이 작으면 적게 모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다 옛날 일이긴 해요. 지금은 다 옛날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다져진 기초가 지금 참 많이 세월이 언제예요? 벌써 엄청나죠. 지금 2020년이니까 뭐 15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만 그 당시의 기본기가요.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해도요. 그걸 또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참 몰랐는데 또 모르는 건 또 저는 직원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프리미어 프로를 만지는 것도 몰라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그렇지만은 도전한다는 거 그리고 행동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에서는 제가 2년 전에 우리 그 상가 건물 팔 때 직원들하고 현장 나갔던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현장 저는 같이 나가요. 그 영업에서 쪽팔린다 이런 건 없어요. 영업인데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나가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냥 막걸리 따라주고 이렇게 또 그 목살이나 또 뭐에 고기 눌린 거 이런 거 주면서 막걸리 주고 하면 전화번호 다 주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또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전화해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날 막걸리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예 덕분에 참 좋았다고. 우리 그 상가에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계약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안 했는데 그냥 고마워서 놀러 온 것 같더라고 친구들하고. 자기도 미안한가 봐요. 그때 술 먹으면서 막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오셨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오늘 주 수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도 제 말 속에 분명히 영감이 떠오르거나 또는 파생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영업 방식이라든가 뭐 팀의 워크라든가 팀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역량이나 역할 이런 거를 떠나서 서로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초보나 입문하신 분한테 추천도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